3.1절을 맞아 광화문 일대에서는 탄핵에 찬성하는 촛불 집회와 탄핵에 반대하는 태극기 집회가 대규모로 열렸습니다. 네, 집회 현장을 취재하고 들어온 사회부 고정현 기자, 서상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고정현 기자, 현재 네. 밖에 비가 내리고 있는 것 같은데, 자, 촛불 집회, 이제 본격적인 행진이 시작된 걸로 알고 있는데, 자, 현재 상황 좀 전해주십시오. 네, 매주 토요일 날 열리던 촛불 집회와 네. 태극기 집회가 3.1절을 맞아서 이번 주는 이 수요일에 또 한 번 네. 열렸습니다. 네. 18차 촛불 집회고 15차 태극기 집회인데요. 그렇군요. 네. 15차 태극기 집회 같은 경우에는 오후 2시부터 네. 이 세종대로, 그러니까 이 서울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을 네. 중심으로 네. 이 숭례문까지 이어지는 이 집회가 있었고 네. 1시간 전쯤 집회가 끝이 났습니다. 그렇군요. 이 5시부터 있었던 18차 촛불 집회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렇군요. 약간 조금 전부터 청와대 방면으로 행진을 진행하고 돌아온 뒤에 오후 8시부터는 이 집회를 종료할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네, 서상희 기자, 태극기 집회 측이 오늘 행진을 했는데요. 청와대 방면으로 간 건 이번이 처음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오늘 태극기 집회 측은 처음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청와대 네. 방면으로 행진을 했습니다. 근데 네. 이게 사실 촛불 집회 측의 경로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경찰에서는 태극기 집회 측이 먼저 신고를 했기 때문에 이 촛불 집회 행진을 허가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촛불 집회 측은 이 서울행정법원에 집행 정지 신청을 냈고요. 이 본 집회 이후에 7시 이후죠. 행진이 받아들여지게 된 겁니다. 사실 이 청와대 방면으로의 행진이 상당히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 촛불 집회 일종의 상징처럼 여겨졌는데요. 항상 현장에 나가면 이 촛불 집회에 횃불을 들고 청와대 방면으로 행진하는 모습도 많이 네. 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사실 12월 3일 제6차 촛불 집회에서 법원이 처음으로 청와대 100m 앞 행진을 허용을 했고요. 당시 참가자들이 횃불을 들고 행진을 했었는데요. 그런데 이 행진을 이번에는 태극기 집회 측이 우리도 이제 청와대 방면으로 행진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네. 사실 오늘 태극기 집회 행진에서는요. 상여까지 등장을 했고요. 탄핵 각하, 탄핵 무효 이런 구호를 외쳤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집회 시간은 조금 달랐는데 또 동선이 상당 부분 겹치면서 충돌이 우려되기도 했었는데 어느 순간에 이렇게 집회 간격이 좁혀지는 그런 순간도 있었죠. 네, 저희가 사실 매주 이제 촛불 집회 그리고 태극기 집회를 취재하는 와중이지만 특히 오늘은 좀 달라진 면이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 둘 사이의 간격입니다. 네. 특히 태극기 집회, 촛불 집회 이 두 간격이 굉장히 가까워졌는데요. 이 태극기 집회 측이 이 대한문 기존의 그 장소에서 이 동아 면세점 앞으로 집회 장소를 옮겼기 때문입니다. 지금 네. 보시는 것처럼 이 10차로를 가로지른 사이에 네. 광화문광장의 촛불 집회 측과 동아면세점 앞에 태극기 집회 측이 이렇게 붙어 있게 되는 상황인데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 자유총연맹에서도 바로 광화문 광장 바로 옆에 세종로 소공원에서 집회를 열게 됐던 겁니다. 사실 무대 거리가 굉장히 가까운 상황이었고요. 네. 현장에 나가면 이 무대 서로 소리가 섞여가지고 굉장히 가깝게 느껴졌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 생각을 해보면 3.1절 행사 같은 경우는 이 보수단체들이 먼저 1월 말에 신고를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선점을 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또 집시법상 안전에 위험이 있다고 해서 이 두 집회가 붙어 있다고 해서 불허하는 규정은 없기 때문에 이번 집회가 이렇게 근접해서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겁니다. 네. 네, 고정현 기자, 오늘 네. 태극기 집회가 최대 규모로 열렸는데요. 네. 사고는 없었습니까? 네, 이 광화문 광장과 이 경찰 차벽 하나를 사이에 둔 이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자유총연맹 등 이 가입한 이 애국단체 총협의회라는 곳에서 이 태극기 집회를 열었는데 네. 오후 2시부터 집회를 가졌는데 이 경찰 차벽을 치우라고 줄곧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 참가자 중 5, 6명, 이 대여섯 명이 집회 도중 차벽으로 사용된 경찰 버스 위로 올라간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 경찰은 강제로 끌어내리지 않고 약 1시간 정도 가까이 설득한 그때 이 버스 위에서 이 올라갔던 사람들 내려오게 만들었는데요. 스스로 내려온 거죠? 예, 그런 사건이 발생을 했었고 네. 또 하나가 이제 자신의 손가락을 절단하는 끔찍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51살 이모 씨가 이 태극기 집회 참가 전에 흉기로 자신의 새끼손가락을 자해했고 이 붕대를 감고 집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이 피를 흘리는 모습이 계속 나오자 이 경찰이 이 씨를 불러서 이 병원으로 옮기고 구급차를 태워서 병원으로 옮겨줬는데요. 이 씨는 이 3.1절에 안중근 의사처럼 해보고 싶었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구속된 것에 항의하기 위해서다라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서상희 기자, 오늘이 3.1절 98돌을 맞는 날이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날이 날이다 보니 촛불 집회 쪽에서도 태극기를 많이 들고 나왔다죠?
네, 맞습니다. 사실 이 태극기 하면은 태극기 집회 측에서 주로 들었는데 네. 오늘 이 광화문 광장에서는 촛불 집회 그리고 태극기 집회 양측 모두 네. 태극기를 들었습니다. 네. 원래 이 태극기 반대 태극기는 탄핵 반대 이 집회의 상징처럼 일종으로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요. 네. 실제로 오늘 청와대 방면으로 행진을 하면서도 뭐 태극기가 천심이다, 태극기가 민심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네. 이 집회에 참석한 박근혜 대통령단의 변호인단이죠. 김평우 변호사 역시 태극기 이야기를 했는데요.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우리는 이긴 것을 알죠? 정의가 진실이 드디어 거짓을 물리친 것을 아시죠? 아마 대한민국이 태어난 이후에 이렇게 많은 태극기가 모인 것은 처음일 겁니다. 대한민국이 태어난 이후에 이렇게 많은 태극기가 모인 건 처음일 거다. 뭐 이런 말을 했는데요. 확인 안 되는 사실이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만큼은 3.1절이다 보니까 촛불 집회 측에서도 태극기를 들었습니다. 네. 하지만 조금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이 태극기에 노란 세월호를 상징하는 노란 리본을 다른 건데요. 네. 지금 보시는 영상입니다. 네. 태극기 앞에 노란 리본을 달고 이렇게 구호를 외치고 있는 모습인데요. 네. 이 주최 측에서는 사전에 이 노란 리본 태극기를 5,000개나 준비를 했는데 네. 집회 시작도 전에 모두 다 배부가 됐다고 합니다. 네. 사실 3월 초에 이 탄핵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고 또 오늘 3.1절 하면 또 태극기가 연상되는 만큼 양측 모두 태극기를 들고 역대 세대결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네. 있습니다. 네, 같은 태극기인데 양쪽 진영이 다른 의미의 태극기를 들었다는 것 조금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두 기자와는 잠시 후 다시 한번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